AMC 나중에 노트북한테 어떤 카드를 모르세요 할 수는 있는데 안 보시려면 화면상에 메인이니까 들어가는 걸 보시다면 안 주시면 네,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 제1차 2021년도 1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회원분들 잘 들리시나요? 말씀 한 번씩만 해주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회의 번호 치는 거 있거든요. 글씨로 들어간 다음에 비밀번호 치면 돼.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냥 모양이 저희 가서 돌아보고 온다 그냥 돼요. 계정은 어떤 계정? 네, 그러면 거기로 저장해서 홈페이지로 그 계정을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네네. 아, 예. 다음 해주세요. 내가 넘길 테니까. 아, 예. 화면에 좀 나오니까 네.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제 2021년도 지금부터 2021년도 한국 서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 포럼 제1차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저희 포럼의 회장이신 한만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 금융투자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포럼 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금년도 제1차 토론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회원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늘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세미나장까지 와주신 결제자와 수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부동산 리츠와 펀드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시중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 부동산 시장도 또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부동산 리츠나 펀드의 경우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량 상품을 많이 우리 시장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대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또 LH 또 SH나 이런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토지를 갖다가 시중에 내놓으면서 시중 유동성도 흡수하고 또 우량 상품으로서 또 투자 가치를 또 인정받는 대토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 사전에 또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그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대토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분지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짚어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 대해서 우리 정책위원회 김은희 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우리 대토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고 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토론자, 발제자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키노트 스피치를 주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토 보상 개관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의 고윤석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보상기획처의 고윤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토 보상 제도라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토 보상은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공유하고요. 정부나 시장 입장에서는 현금 토지 보상금이 풀림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화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업시행자로서는 현금 지출을 줄여가지고 자금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세 가지 부분들이 상호 충돌하면서 제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되면서 발전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도 도입 및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2007년도에 최초로 대토 보상 제도가 도입됐고요.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008년 12월에 주택권 소유용지를 330제곱미터에서 990까지 허용해주고 대토 리츠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또한 대토 보상금에 관한 현금 보상 전환 청구권이 1년이 지나면 줄 수 있도록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토 보상 현금 전환 청구권 또는 대토 보상권을 전매행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 전매행위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풀리는 부정이 있다 해서 벌칙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속 또 대토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이제 감면율을
과거 15%에서 4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이듬해 이제 20년도에는 이제 대토보상 공급 면적을 대토보상 계약할 때 확정해서 공급 계약 체결할 때는 면적은 놔두고 계약 가격만 정산하는 식으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의 절차입니다. 먼저 보상계획 공고할 때 대토보상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의 토지를 공급할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 공고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보상계약 체결할 때 피수용자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적격자라든가 경합이 붙었을 때 기준을 따져가지고 사업시행자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를 선정을 합니다. 양자 합의가 되면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지구과학 승인 및 조성공사 착공 그리고 공급 등이 나게 되면 비로소 대토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대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 방식은 직접 개발, 신탁 개발, 리츠 개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등록이 떨어지면 비로소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대토 보상 대상자는 누구인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 주거지역 같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의 대상자가 경합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률은 현지인으로서 채권 보상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정해라. 이래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원주민, 즉 사업지구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1순위를 주고요. 2순위는 방해지역 또는 연접지역, 연접 시군면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2순위 주고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3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나 보면 일반 매각이 가능한 모든 용지의 토지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사업용지, 급학교 용지 등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용지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부상법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는데 주택건설 용지는 990 이하,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조항은 내내 대토보상의 세 가지 목적, 즉 현금 유동성 억제라는 목적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계약 체결부터 대토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대토보상권과 부수된 권리를 모두 전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매를 뭐를 보고 있냐 했을 때 토지보상법에서는 매매, 증여,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상속하고 리츠 출자는 제외한다. 이래 있고요. 국토유권 해석에서는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어떤 게 있나 봤을 때 매매 증여는 당연하고요. 위임, 신탁, 담보, 재소전 화해 등 대토보상권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그 현금 전환권이라든가 대토보상권에 관한 질권 설정 또는 담보 신탁 이런 것을 전매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매 행위를 어디까지 묶어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혼란해가지고 한겨레 21년 4월 19일자 기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매금지 위반했을 때 효과는 뭐냐 하면 아까 연예에서 보셨듯이 행정벌로서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고요. 대토보상을 철회해서 현금보상을 전환하고 현금보상을 전환할 때 그 현금보상에 붙는 이자를 2분의 1만 지급합니다. 원래 이자는 현지인 이자의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반만 지급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양도세 감면율을 40%까지 올려놨는데 전액 몰치를 하고요. 거기에 가산 이자까지 다 불이합니다. 그러면 대토보상 관련 양도세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요건이 돼야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보면 사업인정고시 이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토를 보상받는다. 그때 40%의 세액 감면을 받거나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금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대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전액을 추징하고 가산이자를 붙입니다. 다만 현금보상, 그러니까 지금
보상 관련된 양도세 감면율이 현금 보상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10%, 채권 보상 받았을 때 15%, 3년 만기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을 하면 30%, 5년 만기를 하면 40% 감면을 받게 되고 대토 보상은 4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면 현금 보상 감면을 10%까지만 봐주고 이자 가산은 없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냐? 대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대토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대토에 관한 상속 및 증명, 또한 전매 금지 의무 위반 외에 현금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고의가 아니다 해서 현금자는 감면을 봐주고 가산이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치에 현물 주체했을 때는 채권 감면율 15%를 기본적으로 봐주고요. 이자 가산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현금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유, 아까는 이제 전매금지 위반했을 때 비정상 현금 보상 전환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유입니다. 체납이나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경우는 현금 전환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토보상 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저는 대토보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자금사정이 바뀌었다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1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현금 보상을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때 대토보상금에 관한 이자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이자율은 현지인 기준 3년 만기 채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국고채 3년 만기 이자 또는 은행 이자의 둘 중에서 높은 걸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대토 리트 특별공급이라는 조항을 엉뚱하게 넣어놨는데 활성화 방안에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공동주택 유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일단은 그 자기 토지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대규모 토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신청해서 그 면적을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 신청할 때 미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해서 딱 맞췄다 하더라도 대토 공급계약 할 때까지 중도 이탈자가 생깁니다. 뭐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이 구멍이라는 부분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랬을 때 공무리출을 하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주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10호가 대토보상 받은 자에 대한 수의계약이고요. 14호가 공모용 리츠에 대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100% 맞춰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률을 맞춰왔는데 30%가 중도 이탈을 했다. 그때 공모용 리츠가 들어가지고 그 리츠를 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토보상 개관에 대해서 LH 고유석 부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토보상 리치 현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LH 부동산금융사업처의 김상수 부장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H 부동산금융사업소 김상수 부장입니다. 네, 저는 대토보상 리츠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 개요, 추진 방안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 리츠 추진 배경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제 공공택지 개발이 많이 함으로써 보상금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제 대토보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리츠를 기획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배제되고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많이 이익을 가져갔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공유해보자 이런 뜻도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같이 합니다만 이제 개발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개발 이제 대토보상권을 기존의 대토보상 입지가 아닌 대토보상 제도를 통해서 근데 저 나가야겠다.
민간 개발업체들이 이제 개발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이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토보상 리츠를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국내 리츠 현황을 이제 간략히 보면 국내 리츠 현황은 전체 뭐 리츠 수가 287개인데 저희 LH가 이제 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41개로서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 한 31% 정도 해당됩니다. 그 LH 리츠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2년부터 지금까지 총 이제 55개 리츠를 설립해서 지금은 41개 리츠를 사업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간에 이제 저희 LH 자금 조달이 없이 민간 출자나 융자를 통해서 총 9만 호의 주택을 LH 리츠로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토보상 리츠의 사업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현하고 좀 이제 대토보상자들이 이제 리츠를 설립하고 토지 보상금 중에 이제 현물로 받을 토지, 그러니까 대토보상권을 토대로 리츠가 이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수익을 대토보상기에 배당하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4월에 국토법 개정되면서 대토보상 리츠 제도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업 구조는 이제 여느 이제 리츠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중간에 이제 대토보상자가 이제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 끼어 있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그런 이제 리츠 방식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 리츠 추진 절차입니다. 우선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대토보상 주민들이 대토보상 신청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자가 이제 적법 여부를 따져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규약을 해서 리츠를 설립하고 저희 같은 이제 LH 자산관리회사나 이제 위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사전에 이제 리츠 특례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토보상권을 현물 출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공급을 할 때 대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국토부에 제출해서 영업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토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준공하고 배당 입주 청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보상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한 7년이라는 아주 장기간의 이제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리츠 사업을 하는데 큰 한계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보상 리츠의 장점은 여러 리츠 장점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토보상자들이 주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대토보상자들이 이제 주주 총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둥지 내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장점이 될 수 있고 보이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장점이라고. 다음 그 대토보상 리츠 관련해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요거는 작년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이제 4월 13일 날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려면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확정적인 이제 대토 공급 면적,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상 계약을 하고 그 시점까지 가려면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업인가 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리츠를 하겠다고 모아 나갔자 이제 자금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리츠 이전에 리츠 특례 제도를 한번 도입하자.
그래서 그 보상 계약을 하고 리츠 특례를 등록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례 등록을 하고 현물 출자를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조기 출자로 인해서 사업 참여자를 미리 결핍시킬 수 있는 그래서 리츠 사업을 과거보다는 느슨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진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주식 처분 제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주식 처분에 대한 이제 그 법상에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편법적으로 이제 현금화시켜서 대토 보상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유동성을 그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토 보상 계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영업 인가 전까지는 매매, 담보 설정이나 신탁 등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발생했었던 편법적 주식 현금화 방지로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중 유동성 증가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금년 4월 13일 날 시행이 돼서 됐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리츠 주식 처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리츠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조특법 시행 개정 사항이고 이거는 진행 중인데 어제 그저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나 시행 공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리츠에 이제 대토 보상을 현물 출처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토 보상을 가졌을 때는 양도세를 40% 감면을 받는데 현물 출자를 함으로 해서 그 15%만 감면 받기 때문에 25%를 또 세부 당국에 그 한수 추징 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리츠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을 했고요. 그게 이제 현 15%에서 감면율을 30%로 감면하는 걸로 해서 엊그제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참여율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대토 보상 리츠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총 6개 리츠가 영업인가를 획득해서 3개 리츠는 그 청산을 했고요. 지금은 뭐 호원 평택이라든가 판교 이렇게 해서 3개 리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주도로 해서 상업용지 시설로 이제 계속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지구하고 좀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천 중리나 남양주 진접이 구리 갈매 역세권에서 주민들이 이제 주로 주상복합 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추진하려고 현재 이제 참여자가 이제 모집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이제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많이 활성화되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으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토보상 방안입니다. 리츠장에서 이제 LH 역할인데 저희들은 대토보상 리츠에서 AMC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이런 데서 이제 대토보상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주민 의사가 있고요. 저희한테 LMC 참여 요청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LH가 이제 AMC로 참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LH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주택이 미분양되었을 때 매입 파격을 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때문에 리츠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 수 있겠고 저희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자산 관리 업무를 그간 많이 해와서 그런 이제 그
공동경영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비투명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나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뭐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산관리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리츠가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에 유예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좀 자산관리 수수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리츠의 좀 수익성에 좀 향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AMC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공기관인 저희가 AMC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대토보전 리츠 시장이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민간업체가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피해도 많고 해서 대토방에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민간업체와 바람직한 파트너십이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떤 뭐 서로 간에 보상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대토 보상에 대해서도 감신도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개설한 카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제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그리고 대토 보상 유치 관련 정보라든가 유의사항이 있으면은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투지주들이 이제 사전에 올바른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면이나 비대면 홍보를 강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리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주민 설명회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제 반감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설명회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안내사항을 배포를 해서 리츠에 대한 이제 투지주의 인식 부족을 많이 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뭐 한계점 및 개선 방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고민을 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시장의 불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또 토지주들 참여가 좀 느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특법 개정하면서 좀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특례 등록 이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주택을 제한하다 보니까 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리츠 활성화의 면에서는 조금 약간 좀 반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유동성 측면의 정책적 목표가 어느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좀 어느 거래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뭐 이게 양도세 그 체납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체납 처분이 아닌 뭐 양도세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를 좀 허용하는 게 좀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업체가 상당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난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PM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적인 수익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불법적 행위나 이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토지주들이 왜곡된 인식을 받고 리츠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PM을 지금 형태보다는 역할이나 자격에 대해서 좀 관리 방안을 둬서 이게 토지주들이 올바로 PM 업체들도 좀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데토리츠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도 좀 큰 부분이 유동성 그 흡수 차원인데,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사실 공동체 용기가 많이 대토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제 공동체보다는 수익성이 나는 상호용지에 많이 지금 대토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용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해서, 그리고 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토지 부분을 다 그 토지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낮은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건부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해 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대토리 보상이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도 올바로 이제 제도도 정책하고 적극적인 이해로 해서 사업 계획은 맞는 이제 대토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토리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토 보상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우진 주관적 연구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발표하셨다시피 대토 보상 리츠를 갖다가 이게 구성하게 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요인은 유동성을 억제하자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보상이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토 보상 리츠가 활성화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될 수밖에 없겠죠. 지인 자체가 처음부터 오만하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서 보상 리츠의 활성화 방안이 어찌 보면은 참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유익한, 그리고 또 뭔가 갱신이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에서 MBN 홀딩스의 김민승 전무님. 네, 반갑습니다. 김민승입니다. 그다음에 대신자산신탁의 김휴 본부장님. 법률계에서 법무법인 세정의 이석 변호사님. 설명계로 한국경제신문의 윤하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중부구치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최현정 사무관님. 시간이 키노트 발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좋은 부분하고, 오늘 토론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 20, 30년간 토론회 이런 데 가보고 나면은 돌아서 나면은 한두 가지밖에 머리에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를 다 짚어내려면은 이 시간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활성화의 토크로 이야기하면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활성화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래서 초점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강론하게 크지 말고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에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민간 부분부터 우리 김민선 전무님부터 오늘 질문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MBN 홀딩스 김민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이치를 통해서 대토 보상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차기 신도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은 계양지구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산지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토 보상 신청이 이제 거의 마감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행정당 2조 내지 4조 원 정도의 토지보상금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토 보상을 하려면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건식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 작고 1인이나 소수가 참여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츠는 아파트 용지나 아니면 주상복합 용지, 금액이 큰 용지에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토지들을 대토 보상으로 유인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 대토 보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토 보상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기 신도시 문제입니다. 상기 신도시 지금 현재 지구계획 승인 없이 먼저 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이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게 확정된 용지나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보상 직원들도 이렇게 대토 보상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대토 보상 계획 공고 내용에도 대토 용지는 지구계획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치 및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안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대토 보상도 투자인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확정적인,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세 특별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토 보상 시점에 대토 보상 계약면제 확정되면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토 보상 신청을 필지가 아닌 용지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 교산지구에서 주상복합 용지를 5천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필지는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700억이 들어왔는데 만약 리치를 하게 되면 어떤 한 부지는 1,000억, 어떤 한 1,500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았을 때 필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 등록을 지금 뒀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1,000억을 모았는데 A 필지, B 필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A 필지 줄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대토 보상 공고를 할 때 용지를 용지별로 하지 말고 구리 갈매기 역세권지구처럼 필지별로, 그래서 면적과 이런 부분들을 위치를 먼저 확정을 하고 이렇게 모집을 하면 대토 보상 위치 어떤 설립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김성수 부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토라는 말도 토지들이 어려운데 또 리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사업 설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 대행사들, 그냥 대토 업체로 하겠습니다. 대토 업체들이 2, 3년 전부터 와서 네트워크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 임원이라든지. 그렇다 보니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서 어떤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토 보상 리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직원들, 보상 직원들도 지체 잘 모릅니다. 그리고 LH 아시겠지만 본사 직원 몇 명이서 모든 현장을 지금 3기 신설을 다 커버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지금 신문에서 보다시피 대토 업체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LH 이제 보상사업소에서 대토 보상 유의사항, 대토 보상 리츠 유의사항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지주들한테. 그렇다 보니 지주들이 대토 보상 리츠는 불법행위다 라고 인식을 해서 리츠를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리츠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좋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올바른 대토 보상 참여 방법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조금만 테크닉 부분만 개선을 해도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지금 이제 특례 등록 때문에 옛날에는 조기에 AMC 부분이 대두가 안 되는데 이제는 대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약 LH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도 있지만은 다른 좀 유망한 이런 개발 회사들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쩔 좀 어떻게 발굴을 해서 같이 대토 쪽으로서 올바르게 대토가 유인되도록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상기 신도이 되고 있고 그래야만 대토였던 피해라든지 토지들이 지금 현재 변호사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진실인지 알잖아요. 저는 리치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첨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자산심사제 김영욱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자산심탁의 리치본부에 있는 김혁 본부장입니다. 앞서서 그 업무대행 쪽이나 시장 참여자 부분들을 좀 확보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남복정지구 대토 신청 같은 경우는 필지를 지정해서 양식에 들어가 있어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한양교산 같은 경우는 용도만 지정을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실무적으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돼 있는 그 대토리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많은 토지주분들, 대토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토 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열려져야 되는데, 이번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기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토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업무 대행사를 통해서 70% 이상의 뭐 선지급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했던 사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한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AMC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업무 대행사가 먼저 금융기관하고 했던 사례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3기 신도시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다가 대토 개발 리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부분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이나 나머지 법제로다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그 현물 출자 양도세를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특례 등록을 하고 할 때 결국에 현물 출자를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물 출자를 할 때 양도세가 이연이 되지 않고 양도세 부분을 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뭐 예로다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주상복합용지나 공동용지 하나개발은 지구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적은 게 한 760억 정도 되는데, 그분들 760억 투자를 하시고 또 양도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 참여자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법제 부분에 있어서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연을 지켜주시면 아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 대토리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세에 대한 이연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LH공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양도세 납부 부분에 대해서만 주식 처분을 좀 인정해 주시면 지금 이것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AMC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특례 등록 이후에 있어서 그 특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법제상으로다가 투자 운용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풀어줄 것으로 뭐 협의를 해 주실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LH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 개발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이 7년 정도 되는 경우에 있어서 민간 AMC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들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쪽 부분도 아마 리츠를 활성화하고 LH 이외의 민간 AMC들이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특례 등록을 했을 때 용도 부분만 지금 해서 아마 그 현물 출자를 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다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특례 등록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대토 부분에 있어서 현물 출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가를 득하고 변경인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경인가 부분은 총 사업비의 뭐 30% 이상에 대한 변경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변경인가를 득해서 하는 것처럼 그 특례 등록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대토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1차적으로 안정을 시켜놓고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AMC나 같은 그 출자자들한테 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출자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 변경 특례 등록이라는 거 부분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논리로다가 해서 좀 풀어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그 처음에 출발해놓고 난 다음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그 대토부산 필지 부분에 있어서 그 필지가 지정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리츠나 이 현물 출자나 유동성 부분을 좀 빨리 확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돼 있는 거에 있어서 특례 등록을 먼저 한 그러한 리츠에 대해서 아마 동일 필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경쟁이 붙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토지부상 업무 처리 집진상에 돼 있는 뭐 그 수리나 금액이나 채권 금액 부분도 있지만 특례 등록을 먼저 한 그 리츠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욱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최윤현 사무관님이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님께서 우리 이혁 변호사님이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개발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인지 법률적 제도적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법무부 세종의 이석 변호사입니다. 정책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토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3일 법 개정안 그래서 약간 이제 법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김영우 부장님 설명해주신 리츠의 그 사업신 절차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다면 저희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조금 더 부동산수요자법에 관련된 조항들까지 조금 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그 주어진 상황에서 부동산투자자법 26조의 상위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좀 불확실했던 면이 좀 명확해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등록과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현물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런 법에서는 특례 등록이라는 좀 간이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상무님이 라고 그 저희가 글로벌 리츠
사전 협의 단계부터 클로징하는 시점까지 공모 상장까지 큼직큼직한 거를 시점별로 정리를 해달래. 보면은 26조의 3, 그리고 6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글로벌 투자에서는 현물 투자를 밑에다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장이잖아 우리 거는.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그냥 놔버리고 거기는 뭐 KNX 협의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 것처럼 KRX 협의나 조사할 수 있겠어 이거? 장부장께서는 다른 저 말씀하실 때 IM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할 수 있어. 앞달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자리 투자하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알아봐. 나는 그거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해서 전역자한테 뭐라는지 전역자 안 알려줘. 신은섭 님이 누구시죠? 예. 지금 그 말씀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에서 그 등록과 영업인가 전에 현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이번에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 주식에 대한 처분, 그럼 주식에 대한 어떤 담보 설정 없이 그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개정법 26조의 3의 4항에 보면 이제 주식을 처분해서 괄호치고 매매, 증여, 담보 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의 권리 변동 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3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주식을 지금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3년 후에 그 주주가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3년 후에 넘겨준다라는 그 사전 협의라는 경우 어떠냐, 이런 그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나중에 담보의 예약이나 주식의 예약, 매매 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도 그 규정의 취지와 그리고 규정의 문구를 보면 이런 권리 변동 수반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판례에서 그 현 주택법 65조인데요. 이게 그 공급 교란 행위라는 부제 하에 비슷한 규정입니다. 매매, 증여나 뭐 그 밖의 권리 변동 수반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지금이 아니고 그거에 그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그 법률 행위, 그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자체도 금지한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그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을 하되 나중에 문제가 되면 3년에 넘긴다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추후 그 국토부에서나 LH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걸 만들어 주신다면 그 26조의 3의 사항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어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번 개정이 예전에 등록 또는 인가였는데 등록에는 해당하지만 특례를 주어서 대토 리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 자산관리회사,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양성화되고 기존의 대토 리츠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좀 더 건전한 그 대토 리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기자님이 그쪽에는 식물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또 보상 리츠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있는지,
한국경제신문의 윤아입니다. 제가 대토보상 리츠를 취재하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이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대토보상 리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토보상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생소한데 그 두 개를 다 알아야 하는 데서 생기는 중간에 이제 각종 이게 녹화가 안 되는군. 얘네가 나가는 거지. 안드로이드 자체가 영상 여기 토론 중이시니까 저 외부 소음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접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제 LH나 국토부 쪽에 바라는 첫 번째는 이런 대토보상과 리츠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나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 원주민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큰 불만은 LH 보상처가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궁금한 것들 뭐 토지 보상 절차라든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LH 보상처 현지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지 보상, 대토 보상 어려우니까 그냥 현금 보상 신청하세요라는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굳이 내가 이 어려운 거를 몇 년 동안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서 현금 보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부터 먼저 정말 LH와 국토부에서 좀 더 알려주셨으면 더 이제 대토 보상과 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워낙 또 LH 사태로 시작된 대토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장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쪽에서도 이제 투기 세력의 악용 차단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돼서 더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이게 지금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운 상태인데 접근성마저 떨어지면은 누가 이거를 섣불리 하려고 할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국토부 측에서도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활성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LH나 국토부에서 할 일은 많은데 대해서 사람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PM사나 시행사가 설명해봐야 일단 시각 자체가 그 왜곡된 시각에서 기준들이 볼 거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그런 요소는 정말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 요소를 갖다가 꼽아야 될 게 저는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쭉 가보면은 그래서 뭐 좀 그 하려면은 오히려 저 한국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에서 무슨 설명 그걸 갖다가 올해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순회 설명이어도 걔는 객관적인 데서 설명을 해야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흡체해서 해버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이미 이상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LH나 국토부에 그 인력 가지고 그 설명회를 간다는 게 그것도 제가 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한만희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에서 정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공식 설명회 같은 거, 수능 설명회도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준 상무관님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 최은준 상무관님 토론하기 전에
우리 토론자 중에서 또 다른 분이 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같이 이렇게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실 분. 실은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이제 실무적인 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특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특례 등록을 이제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그 간소화가 기존에 등록하고 인가했던 절차를 사업계획에 대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능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특례 등록일 날. 네 가지 지금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보상사업소에 좀 배포해 줬으면 그러면 아마 더 지주들이 더 접근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업인가전 현물출자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부특 개정되면서 그 논란은 종집이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 이제 또 하나 얘기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7항인데 제 구조에 따른 영업 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먼저 현물출자를 하고 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례 등록을 한 다음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다면 이 조항에 따르면 주주가 아닌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이 좀 모호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대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또 다른 분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했던 내용 중에 또 꼭 여기 토론자로 참석 안 해도 부동산 투자 포럼 정책 부회장이신 김재정 부회장님이 예,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맡고 있는 김재정입니다. 뭐 LH 공사는 아니면 우리 국토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토리츠는 그 대토 보상을 받은 분들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토 보상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뭐 대규모 필지는 개발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빠질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LH에서는 이제 공모 리츠가 그 이제 미달분에 들어가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면은 그냥 대토 받은 분들이 한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만 되면은 나머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개발 사업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 리츠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대토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특정 필지에 대한 개발이라기보다는 이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 좀 크기 때문에 대토 보상 받은 분들의 어떤 뭐 지분이 한 500억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개발 사업자, 뭐 건설사나 시행사가 들어가서 500억 정도를 채워서 한 1000억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훨씬 더 그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영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토 보상자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세금을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10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5억 정도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5억만 현물 출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남는 경우에는 일반 개발 사업자 그런 분들도 지분을 출자해서 같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목을세 중인 김중환 전문위원입니다. 네. 실은 저희가 이 대토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법을 바꾸기 이전에 작년에 국토부에서는 LH와 같이 이렇게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 용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토의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방금 말씀하셨던 리츠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주주가 빠져나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보다도 원천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대토 보상권을 리츠 양도하고 난 이후에 그 주식이 소유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보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걸 다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걸리는, 그때 토론에서도 되게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얘기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필지를 하나의 단독된 필지나 또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토 보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전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이제 일정 비율 이하,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130%가 넘어가면 이제 70% 역으로 계산해서 70% 이상으로 하는 지분권자를 갖는 어떤 이런 형태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AMC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70% 저스트를 맞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맞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AMC를 운영하는 기술적인 요에 좀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다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제도가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 대토 보상 절차를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김인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 그 용도가 시행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싱글식 지역의 일대의 용도와 시행 규모를 사전에 결정한다는 얘기는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를 아예 결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대토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도시 도시 필지 공급에 뭐 우리는 이번에 대토로 딱 10%만 공급하겠다라고 딱 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가 제한이 되어버리는 내용이라서, 그때도 한참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보상 자체는 대토 보상이든 현금 보상이든 신청 자체를 다 받고, 그 받은 비율을 범위에서 우리가 뭐 용도별로, 용지별로 이렇게 이제 보상 대토의 면적을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LH 보상처에서 이걸 보상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제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뭐 다른 설명을 좀 드릴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할 거보다는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분 중에 이야기하실 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아무래도 전부 다 나중에 최영준 상무관님이 종합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뭐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혹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참석을 하시죠. LH 한병호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대토 보상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 토론을 들으면서 그동안 지금 대토 보상 리츠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동성 억제라는 그런 측면이 너무 좀 강조되다 보니까 대토 보상이 오히려 실제 대토 보상 실적이 줄어버렸어요. 과거에는 한 50%, 40%, 50%까지 갔던 대토 보상률이 최근에 10% 내로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토 보상이 되려고 하면 본지의 취지인 개발이익도 일부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유동성 흡수에 너무 좀 정책적으로 너무 옥죄인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주식 처분 등을 3년간
금지함으로써 이제 자금 융통 방안이 상당히 이제 억제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게끔 좀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좀 고려가 안 된 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업무 대행사, 민간업체라는 업무 대행사들이 너무 지금 난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장에 보면 약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물론 뭐 대부분 업체는 도덕적이라 하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금을 다른 사업지구에서 쓰기 위해서 이쪽 사업지구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마라톤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는 그런 업무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현실화돼서 터져서 민간 고객들이, 그러니까 대토 보상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 당국에서는 빨리 이 업무 대행사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LH에서 AMC를 맡아준다 하더라도 이 업무 대행사와 AMC와의 관계가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지금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기 이전에 빨리 정책 당국에서 이제 업무 대행사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랄까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리 온라인 아니면 우리 김승조 부장님. 저는 보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리치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피수용자 입장에서 대토를 많이 바라면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피수용자는 뭐 헨리 조지의 토지 다이스 운동 이후로 개발입 배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토지 수용할 때는 배제해서 개발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농지를 살라고 해도 3분의 1 정도 수준의 농지를 살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인근 집가를 폭등을 했고 그런 취지로 개발 이익에 대해서 피수용자가 참여하자 이런 제도를 대토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 이익이 배분되는 걸 논문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사업 시행자가 한 15% 정도의 개발 이익 향유하고 있고요. 건설업자가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수분양자가 한 30, 40% 정도 개발 이익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의 문서록다 뺏어가지고 정말 30, 40조 막 위례 같은데 막 분양 받자마자 7억씩 피가 붙고 이런 게 정당한 거냐. 보상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 발생하는 구조는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하는 단계, 그리고 조성 이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계, 그리고 분양 받아서 입주 이후의 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LH 같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 향유하고 토지 조성해서 건물 올리는 단계, 건축업자가 대부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구조라서 그렇다면 피수용자한테 건설업자 택지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명백한 거니까 정당한 거고 건설업자의 개발이익 그리고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을 일부 향유하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토에 대한 세 가지 장점을 상호 모순된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한쪽에 대토 활성화되다 보면 유동성이 막 풀린다고 역으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좀 피수용자 활성화 방안 바라다고 생각하고 대토도 피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투자다.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이 장기적으로 잠긴다. 그리고 또 아까 모집이라든가 매입, 개발, 분양에 관한 리스크를 안는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익은 이제 그러면 그만한 리스크를 안 하려면 고수익을 원하는 거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그 전문 지식도 빈약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 소박한 거지만 대토 투자 대상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주지 말자. 저위험 저수익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주자. 그래서 상업 업무용지 다 빼버리고 소박하게 공동주택 용지로 제한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대신 LH가 매입 협약을 해주자. 아파트 미분양했다는 리스크를.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니까 대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3년간, 3년 내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 감면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거의 7년인데.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하고 지금 40% 감면율이라는 게 그 5년 만기 채권 보유를 할 때 감면율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대토 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배제.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유동성 억제라는 것도 7년 동안 잠든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리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신 분 중에 또 다른 논의를 하실 분 계시면은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 LH 김상수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홍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좀 민간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유 기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대토를 준비하는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상기획처, 그리고 저희 공영사업처, 그리고 현장인데, 그리고 또 신도시로 얘기하면 또 신도시사업처라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도 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제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홍보가 좀 올해는 좀 적절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홍보를 이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주민들하고 많이 저희들은 유선이나 저희 부서는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대토와 대토 리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민간 부분에서 얘기했던 필지별 대토 공고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보상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없이 이제 시행을 해서 하는 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별로 대토 공고가 냈는데, 앞으로 이제 3분기에 남양주 왕수 그쪽부터 가천이랑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필지별로 이제 공고가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게 LH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지, LH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온라인 참여자분께서 어떤 제안하실 내용이나 혹은 토론할 분이 없으시면은 우리 최현준 사무관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대토리츠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또 저희가 이제 개정을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정책 브리핑 자리가 아니라 저희 토론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리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의견을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래도 말씀 주시는 사항들을 이제 들어보니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법령 개정의 이런 취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적으로 했던 법률상의 좀 명확화,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들었던 부분은,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께서 다들 전문가이시고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다시 한번 홍보와 이제 그 적극적인 LH와 국토부 차원에서의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3기 신도시 대토 등으로 좀 뭐 언론 등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런 대토 리츠를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다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 그리고 실제 대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대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받은 토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리츠 단인데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내고 나니까 이제 다 대토 보상에 대해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 토지주분들께서도 전화가 많이 오시고 이제 리츠가 대체 뭐냐, 대토 받으면 그냥 끝인 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정부나 이제 LH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정확히 받아들여지는 데는 좀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민원 전화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통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김민승 전무님이나 뭐 그 윤하영 기자님이나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현장에 계신 그 토지주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설명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을 포함을 해서 뭐 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간 LH에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홍보나 설명이 매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겠고요. 특히 그 차원에서 이제 서면으로도 이제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민원을 답변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민원 답변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그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궁금하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김영욱 본부장님이나 이제 이석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주식 전매 제한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다고 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던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이 이제 저희 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기존의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 대토 리츠가 좀 활용이 되고 있었던 그런 점에 이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입법 취지를 고려를 한다면 주식을 처분하고 뭐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뭐 그 밖에 권리 변동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3년 후에 이제 처분을 약정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 뭐 이제 현금이 지급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상당 부분 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간다던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 주식의 그런 의결 권한이라던가 그 주식의 처분 권한이 자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실 이것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대소전 화해 뭐 이런 방식을 또 활용하시면은 어떠냐 이런 문의도 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다 폭넓게 저희가 해석을 해서 단순히 이제 이 문헌상으로는 물건의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민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관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고
그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대토 보상을 받으면은 그 향후 양도세 납부가 이연이 되고 있지만, 그 리츠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 현물 출자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예언된 양도세를 납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도 뭐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 대토하면은 이제 양도세 이연된다고 했는데 왜 리츠한다고 하면 다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츠로 향후에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양도세 이연이 안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 보상 신청 시에 좀 명확하게 안내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나 토지주분들께서 명확히 보시지는 않으시고 대토 보상을 신청을 하셨겠죠.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홍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연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다면, 대토 보상 자체에 대해서 그 취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고윤석 부장님이나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대토를 단순히 피수용자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도 그 대토 보상 자체가 도입된 그 취지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따라서 손실이 입은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지, 그 대토 보상이 이제 그 토지를 국가에 넘기고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 토지를 준다, 이런 식의 고수익 투자처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는 사실 그 기본적인 본질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그 현금으로 이제 그 해당 토지의 가액을 보상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원칙이지만, 그 토지의 원주민들이 그 재정착을 유도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을 단순히 이제 새로 개발 주체들이 향유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 어찌 보면은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대토 보상이 이제 대토 리츠의 방식으로 이제 투자가 추진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는 좀 그러한 대토 보상이 어떤 더 이제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보니까 양도세 이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석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면, 그 대토리츠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시던 분들이 양도세 이연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토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거나 대토 리츠의 활성화가 좀 미흡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좀 앞뒤가 약간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대토 보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할 때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토 리츠를 잘하자고 대토 보상이라는 근간을 좀 흔드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도세 이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도세의 납부를 위해서 주식의 전매를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주식의 전매를 하는 부분이 그 기존에 이제 대토 보상권이 현물 출자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대토 보상권에 대해 그 취지는 살아있으므로, 그 대토 보상권과 비슷한 수준의 전매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양도세를 납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대출금을 상환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전매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기존에 그 대토 보상을 신청하시기 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우선 청산을 하시고 대토 보상을 받으시는 절차가 실제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용해 드리는 방향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법 문헌상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뭐 저희가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토 보상의 전매를 하는 것은 아예 대토 보상 리츠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아예 금지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일부 대토 리츠에서 영업인가전 차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요건을 그 26조의 3 사망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걸 따라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대토는 고수익을 위한 그런 투자처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토지보상법의 그 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 반드시 대토라고 해서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반드시 더 큰 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도 메꾸고 양도세도 메꾸는 방식을 허용을 해주면서까지 대토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는 조금 연결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특례 등록 후에 이제 새로운 다른 대토 보상 출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대토의 규모를 더 키우고 그 리츠의 사업을 더 대규모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허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지는 저희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그거를 전면적으로 뭐 변경 특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용을 만약에 할 경우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우선 약간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토를 시도를 했다가 만약 영업인가가 나지 않거나 한 경우 이제 그걸 해산하고 다시 원래 다른 이제 리츠의 합법적인 리츠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모두가 다 편법적인 방식을 한번 다 하고 안 되면은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길을 열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장단점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저희 법이 이제 좀 명확해지고 좀 더 개선이 이루어졌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추진하시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게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지만 그 토지주분들과 그리고 실제 그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홍보와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해도 다른 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LH공사 김진영입니다. 오늘 뭐 토론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대토 보상을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제가 3기 신도시 대규모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활성화안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한 건데요. 사실 LH가 보상의 주체이면서 또 대토 보상 리츠를 끌고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는 게 일단 최우선 목적이고 그걸 활성화하려면 뭐 신탁이 됐든 자체 개발이 됐든 리츠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LH는 이제 일단 공동주택 용지의 리츠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제도나 뭐 법적인 것들을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이걸 사실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이제 한꺼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LH가 사실 이걸 다 AMC를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신자산신탁의 김원욱 본부장님도 나오셨지만 민간 AMC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걸 같이 참여를 해서 시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이제 리츠 협회 AMC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MC를 대상으로 이런 대토보상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들려요? 이거? 네, 오늘 토론회에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이 현장에 가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느 일이든지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은 없는 사업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씩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규정이 있는 게 좀 약간의 미비된 거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당수가 중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 규정이라든지 그 조항을 갖다가 곡해를 시킨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느낌은 그거예요. 이게 꼭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뭡니까 PM사 시행사들이 중간에서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지주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 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또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전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많이 쌓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앙도서인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미비된 규정은 좀 이렇게 수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을 중간에서 곡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주택에 대한 처분 같은 문제도 가보면은 얼마든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봤거든요. 그럼 이거 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토부나 LH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이익을 더 가지기 위한 불만은 이거는 뭐 어느 사업이든지 끊임없이 나올 거고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잘못 깨물어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정말로 어렵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른 또 토론할 분 없으시면 우리 금융투자포럼의 한만희 회장님 또 종합적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예, 오늘 발표 내용도 좋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이 분야가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행정 처리 과정으로 이걸 접근하면 사실상 굉장히 서로 간에 답답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대토보상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는 알려놨는데 실제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그 궁금해서 가면은 뭔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넣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또 LH에서 보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육군에서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말씀이죠. 또 국토부에 있는 그 정책 담당자들이 그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그런 채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좀 그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장님이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그걸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이 규정을 어느 정도는 그 입건해서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LH에서 이 보상과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분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이건 리츠 문제이기 때문에 리츠 협회에서 또 이렇게 어차피 바로 회원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길을 알려주는 분들, 그러니까 AMC가 또 각자 움직이고 있는데 적어도 시장을 흐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 분야에 경력이 쌓인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복잡한 서울시 행정도 다산콜센터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대토보상을 열어놓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적어도 실시간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내로 결론내서 그대로 전파가 되도록 하는 채널을 빨리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한번 우리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그 업계에 계신 분들도 기왕이면 이렇게 제도를 열어놓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우리한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가 던져졌는데, 오늘 토론회 한번 한 걸로 그칠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김우진 위원장님의 지도하에 이런 토론회를 좀 자주 갖고 그동안에 뭐가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꿀 게 뭐고 이런 걸 계속 발굴해 주시면 우리 이 부동산 투자금융 포럼 발전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발제자 회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국토부에서 우리 또 최상원 특별히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기회 되면 또 한번 만나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우리 심칙 토론회 대토보상 리츠의 활성화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